안녕하십니까. 임철순TV의 임철순입니다. 오늘은 일본 경제 침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 침체를 말하면서 1980년대 플라자 합의에 의한 환율 절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일본 환율은 절상이 되면서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은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입니다. 내수를 돌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돈을 뿌리고 공장도 나가지 말고 최대한 내수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공사업이 확장되고 건설 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만들기 위하여 구입한 땅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자 기업들은 땅 장사를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일본은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작기 때문에 땅을 사기 시작하면 무조건 올라간다는 인식이 계속해서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부동산과 같이 한번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땅을 담보로 새로운 땅을 사게 되는 끊임없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면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당시가 인기가 컸던 정보통신기업 NTT의 민영화는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에도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를 통하여 부동산과 주식이 함께 불을 붙으면서 일본의 버블은 끊임없이 크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다는 말도 나오면서 일본의 거품은 끝을 모르게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그림자도 여전히 깊었습니다. 국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셀러리맨들은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격이 오르자 정부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막는 부동산 총량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버블의 마지막 지점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반값이 된 집값을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아연질색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이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해준 은행은 대출 담보액보다 현저하게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니까 부실 채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압박감에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주식 폭락도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버블이 꺼진 후에 호된 교훈을 받은 일본은 도쿄와 같은 중심부는 매우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신도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오랜 장기 불황은 아베노믹스 등 양적 완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인 모타니 고스케는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일본이 대외적으로는 수출 흑자 등 여건이 나쁘지는 않지만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이 없는 불황에 빠졌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장기 침체는 한국이 주의 깊게 관찰하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특히나 끝도 없이 높아지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국민 분열과 젊은 층에게 좌절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일본과는 다르기 때문에 폭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정책 부작용으로 인해서 빈부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미쳤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입니다. 몇 배가 뛰었느니 단지에 따라서 수억에서 수십억이 올랐다는 등의 이야기는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장에서 자산의 상당수가 부동산 쪽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 방안이 효율적이지 못한다면 버블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일본처럼 한국의 부동산도 크게 떨어져서 무주택자에게 천국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전 월세 시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서울 등 특정 지역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어서 장벽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대도시의 수도 지역은 여전히 가격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볼 때 세금보다는 양질의 주택을 통한 분산이 현재의 부동산 버블을 꺼트리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에 접어든 한국도 일본처럼 장기 불황을 걱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규모에 벗어난 무리한 복지와 재정 확장 정책은 더 큰 위험과 장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역을 의미하는 15에서 64까지의 생산인구 감소는 각종 연금의 고갈 등을 더욱 앞당길 수 있고 내수를 급격하게 축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 것을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이후에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일본은 청년층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청년 실업 문제는 여타 선진국보다는 나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고령층의 취업률은 상승했지만 20에서 40대의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 뼈가 아픈 결과입니다. 고령화와 내수 부진, 해외 공급망 붕괴는 한국의 장기 침체가 잃어버린 10년을 의미하는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 체질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온다면 일본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임철순TV의 임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